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창원에 제가 오늘 두 번째 일정인데요. 어제 박경화 센터장님 포함해서 두 분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만났고, 오늘은 저를 이렇게 창원에 오게 한 결정적 주인공 우리 이순자 선생님 모시고, 이순자 선생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왔어요. 이름도 되게 이뻐요. 한들 산들. 그래서 이름 유래도 궁금하고, 이 공간도 제가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부엌 같은 공간이고, 뒤에는 또 이렇게 칠판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이 활동을 이 마을교육공동체 공간인 한들 산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창원 지역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들 산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한들 산들의 대표 이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소개하시긴 했는데 우리 학부모이시기도 하고 네. 또 마을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학교 활동까지 함께 하시게 되는지, 어떤 맥락이신가요? 일단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아이 교육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5살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와 좀 이 일상을 좀 나눠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독서 책을 읽어주면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한글도 떼고 이렇게 하다가, 사실 수많은 책을 아이와 되게 많이 읽었는데 책을 계속 읽어갈수록, 왜냐면 이런 종류의 책을 읽었으면 이 아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가 됐겠구나, 사실 그런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경험하지 않고 텍스트로 보는 거에 그 한계?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또 아이 교육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교육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는 이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그래서 학부모 활동을 시작했고,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 하다가 이제 그 속에서 2017년도에 저희가 아이가 다니는 이제 창원 한들초에서 행복학교가 사실 먼저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활동이 조금 더 적극적인 주체적인 활동이 됐었고, 그러다 이제 또 마을학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처음엔 마을학교로 간망하고 있다가 근데 왜 저희 그 앞에 있는 대표님이 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욕을 얻어먹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죠. 마을학교가 뭔지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욕 얻어먹을 일은 아닌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부끄러워할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 의도는 그럼 이제 홍보 정도의 역할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홍보를 담당하겠다 이래서 들어왔었어요. 네, 그렇게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 주민자치회랑 같이 시작할 때 그 갈등들이랑 그 골이 너무 깊어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가 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구성원들과 또 치열하게 또 1년을 활동하고, 그 활동들을 사실 이제 또 LH가 우연히 저희 활동들을 보게 돼서 이 공간도 그러면 그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면 이 공간을 좀 저희들에게 주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거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러브풀이 들어왔었어요. 네, 좀 대소사시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도, 왜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고민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비영리 단체라는 것까지 고민했었고,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자라는 사실 그 단계였기 때문에 많은 고민, 6개월 이상의 사실 고민과 스터디 끝에 어쨌든 2019년 1월부터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해서 이렇게 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년째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따님이죠. 네. 따님 공부를 이제 옆에서 돕고 책도 읽어주고 하다가, 우리 아이가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 삶에서
행하는 것이 네. 이른바 우리가 하는 암과 삶의 네. 일치, 또 지식과 행위의 일치 이런 측면의 고민이 있었고 우연히 그때 이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한들 초등학교가 네, 한들 이제 이른바 행복학교, 네. 또 서울에서는 뭐 혁신학교 이렇게 불리는 네. 그런 이제 성격의 학교였고 거기서 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점점 행동과 관심과 이런 영역들이 넓어지시면서 사회적 동작까지 네. 만들시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공간 안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공간 같기도 하고 네. 또 선생님은 이 단지에 살진 않지만 또 근처의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네. 이 공간에 대한 설명 아까 잠깐 하시긴 했는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성됐고 또 어떤 활동들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요? 네, 일단 여기 저희 사무실을 쓰는 이 장소는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실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임대 아파트여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지금 10년째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공간이 놀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마을학교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저도 책으로 처음에 접하잖아요. 네. 온마을이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온마을이 학교는 뭐지라는 고민에 사실 저희 지금 조합원들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 다 섭외를 했었어요. 이렇게 네. 부탁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간을 이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만으로 사실 아이들과 1년을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저희 기록으로 다 남겼죠. 왜냐면 사실 경남 지역에 저희가 또 뭐 내서나 청만회웅처럼 처음 스타트를 하는 곳이었고 저희도 없던 거를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제 소식지를 만들고 그 소식지가 LH에 가서 어쨌든 이제 이런 유휴 공간을 좀 활용해야 되게 된다. 근데 사실 그때는 할 때는 입주민을 위한 혜택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는 또 설득을 했죠.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을 구분해서 활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공간도 2단지 아이들만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이 장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관리사무소에도 이제 그런 합의가 됐었고요. 대신에 이제 염두는 계속 하는 거죠. 이 단지에 그래도 우리가 장소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장소 말고도 앞에 문구실도 있어요. 사실 네. 거기도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제 저 문구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단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도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마을학교 아이들이 저기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LH에서 가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퇴직하신 교원들이 공방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잠시 그 시간 또 빼주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종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뭐 돌봄 교육 아니면 주민 소통 공간 이런 것들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네,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보시다시피 큰 부엌 같은 느낌? 네, 주방이죠. 그래서 네. 이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는 약간 소셜 다이닝 형태로 해서 이제 소셜 다이닝, 네. 공유 부엌, 네. 또 마을 부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은 보통 이제 단지 공간이 생기면 단지 사람만 이렇게 네. 이제 폐쇄적인 나쁜 의미의 폐쇄적 공동체로 네. 그런 공간으로 기능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잘 쓰여지지 않는 공간을 선생님들이 설득을 했고 네. 또 여기 있는 단지 주민들과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또 LH 공사에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이제는 이 단지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과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공유 배움터, 공유 부엌 이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 활동 여기 보시면 술렁슬렁 동네 뭐 이런 네. 활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막 송편을 만드셨는지 뭔가 활동을 하셨는 것 같은데 어떤 네. 사업들 활동들 네. 프로그램 운영하시나요? 이 협동조합에서는? 일단 사실은 너희 정체성이 뭐냐 할 때마다 되게 너무 다양해요. 그냥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시작은 했긴 하지만
사실 이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건 아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가 보고 있는, 보고 자라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을에서 저희가 실험하고 싶어 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걸 사실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슬렁슬렁 동네 마실 같은 경우도 슬렁슬렁 동네 마실. 네, 마실 같은 경우도 이제 리빙랩 사업이긴 한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이제 멈춰 이렇게 작년부터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람이 과연 집 안에서만 살 수 있을까? 그럼 어딘가는 근데 가야 되는데 어떤 규모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우리가 또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마을을 하나의 여행으로 사실 여행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여행적 요소로 한번 분석해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좀 이것들을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마을을 좀 새롭게 좀 발견하자 그런 의미로 리빙랩 저거를 이제 했고요. 일상적으로 너무 익숙했던 곳을 낯설게 다시 보기, 네. 또 여행객이나 관광객에 대해서 내 마을을 다시 보기, 네. 흥미로운데요. 예. 네, 사실 그렇게 마을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막 주민들이 홍보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여행객이 생기기도 하고 저희 봉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에 대표되는 장소들이 좀 많이 네. 분포돼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장소라는 거니까 관광적 요소나 네. 미적적 요소가 이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먼저 이게 저희가 이제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서도 이제 역사적인 장소라고 이제 봉림사지라는 절터가 있고, 네, 절터가 있고, 미적지가 있군요. 네, 그리고 창원의 집이라는 어쨌든 도심 안에 그런 한옥이 있고, 그래 뭐 도립미술관, 미술관, 국제사격장, 사격장,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는 또 이렇게 다양한 배움의 공간들이 있고, 그래 뭐 도의회, 도청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다 하나하나 배움해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어도 익숙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네, 그런 거에 대한 또 자각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알릴 수도 있다는 좀 그런 것도 필요했던 것 같고. 아무튼 저희 활동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하고 청년의 결합도 한번 시도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인생이 들리는 사진관을 했을 때도 인생이 들리는 사진관. 인생이 들린다. 들리는 네. 사진관. 네. 재밌습니다. 네. 지금 뭐 나중에 끝나면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제 보통은 얼굴 사진 하나로 남는데 이제 어르신의 인생을 제가 또 수첩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수첩에 질문지가 있고 그건 또 다른 아카이브인데요. 네. 그래서 수첩에서 청년이 어르신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글을 준다. 왜냐면 어르신들 중에 글을 못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는 분을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이제 그 어르신한테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업 자체를 청년이 다 인터뷰해서 전체를 다 쓰지 않게 하고 우리 인터뷰를 한다. 네, 그래서 어르신은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기록을 하면서 청년은 또 어르신의 얘기에 집중하고 아무튼 그런 실험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냥 힘없는 노인이 아닌 이제는 또 하나의 그냥 주체 그리고 인격체로서도 그 어르신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스터에 제작을 해서 뭐 그분이 살아왔을 때 뭘 잘했고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사셨는지에 대한 이제 약간 영화 문구처럼 개인 포스터 같은. 네. 재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제작해 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청년과 어르신과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분들을 알고 그 사람들 알면서 아이들과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그냥 계속 실험하고 있고 이건 힘들구나 이러면서 잠시 또 이렇게 그쪽을 보기도 하고 이건 좀 되겠네 이런 것도 하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그 교과서를 보여줬는데 네. 그 교과서 만든 얘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목이 우리 마을 봉인도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5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권인가요? 네, 이게 요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사회과 교과 네, 초등 3학년 사회과 써 있는 네, 그 교육 과정을 그대로 해서 담을 수 있는 거는 다 그렇죠. 마을을 그의 틀에 근거해서
복림동에 대한 이야기. 네. 이게 교과서가 이제는 기초를 넘어서 동단위로 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소개하고 권장 드리는데 네. 이미 복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배움, 지식적인 축적을 하고 나면 그 장소와 관련된 코스입니다. 아, 직접 현장에 가보는 네,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마을에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해설사들이 아, 이제 운영하는 코스북이고요. 아, 그게 나들이길, 무슨 네, 빌길, 옛 둘레길, 예. 다양한. 나빌레락길. 아, 나빌레라길. 네. 이거 보십시오. 제가 네, 이렇게 보여드려야 보여드리면 총 이렇게 네. 5개가 펼쳐져 있고 다 각기 다른 주제와 제목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누구랑 같이 만드셨어요? 일단 저희 아까 창원 한들초가 행복학교라고 했잖아요. 한들초등학교. 네, 거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마을 교육과정 프로젝트 학습을 기존에 계속 하고 계셨어요. 하고 계시고 아이들과의 그런 수업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마을 학교를 하면서 마을 탐험 그리고 나름 이제 정보가 서로 공유는 안 됐었어요. 그동안 이제 그러다 각각 따로의 방식으로 네. 무언가 열심히 하고 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이제 선생님들과 계속 이제 소통을 하다가, 이제 마을에 대한 자원이 사실 선생님들이 되게 필요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이제 교과서를 교육청에서 사실 이게 연구회 그 예산으로 하니까 너무 부족해서 사실 제본 형태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라는 사실은 얘기가 왔고,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을 때라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이제 동장님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창원시에도 여쭤보고 이제 창원시 그 교육지원청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단위에 창원시도 아닌 동단위에 예산을 줄 수 없다. 이 공공성을 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가 이제 경남의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네. 그 행안부에서 연계된 그런 기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의제로 온 마을이 만드는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 이게 필요하다. 네. 이게 창원 지역도 사실은 시 단위의 지역화 교재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저희가 탐험할 때나 학교에서 썼을 때 너무 멀죠. 네. 100만이 다 되는 도시인데.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3학년, 2학년 그 아이들이 마을 단위는 조금 그래도 이게 인지를 하는데 더 큰 범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안을 했고, 이제 그게 채택이 돼서 연락이 왔죠. 됐다고. 아. 네, 근데 기쁘겠습니까? 이제 사실 하고 싶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또 만만치 않다는 거 그쵸. 아닐까. 채광만 낸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네. 원래 그런 자료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을 해야 되니까 한 6개월 동안 이제 또 다른 주민자치 또 다른 기수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이렇게 또 설득을 하러 다녔죠. 동네에 이제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설득을 하러 다니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또 설득하고 공유하고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두 곳 그리고 창원 한들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한들산대 이렇게 해가지고 몇 팀이 모인 거예요? 학교, 5개 주민자치, 평생학습센터 두 곳. 네, 그래서 학교 그리고 나한테 이제 그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자체에 이제 매칭되는 기관이 또 경남대 링크 사업단. 대학. 네, 링크 사업단. 대학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모이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늦게 사실은 발표는 조금 2019년도에 났지만 스타트는 2020년도에 그런 사실은 함께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좀 해서 책은 작년에 나온 작년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기 도착했습니다. 예. 네. 그 협동조합 만드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배움 또 성장을 위한 지원도 하고 단지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 또 사회활동까지 나아가고 계신데요. 선생님 하시면서 벌써 이제 아이 키우면서 점점
그 고민의 폭과 관심의 폭과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도 하시고 협동조합도 운영하시고 마을 교사로 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시는데 내가 이거 하면서 정말 잘했다. 나 정말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낀 지점이나 그런 에피소드나 기억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나눠주실래요? 일단 그 앞에까지 얘기는 못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팝업 놀이터 노는 아이들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너희 당연히 놀아야 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예, 저는 놀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놀거리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놀려야 된다는 그런 또 놀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거를 사실 느끼게 했던 게 사실 그게 가장 큰 또 기억에 남고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네. 마을과 함께 네. 인지하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거.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마을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마을 교육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가 제일 사실 보람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첫 시작은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소수로부터 시작은 됐지만 네. 이게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주민들 이 존재를 아는 주민들 스스로 네. 지켜야 되겠다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왜냐면 제가 이제는 설득이 아니라 네. 본인들 스스로 아.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어떻게 계속 이거를 지켜나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저희 주민총회 의제로도 넣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제일 그러니까 관심 없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생각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신의 변화와 또 선생님 자녀를 포함한 우리 네. 아이들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 중심에 서 계시면서 그것을 본인이 느끼고 그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는 게 가장 보람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변화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저를 챙겨주시러 창원까지 오시고 사실은 선생님이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이 창원이라는 먼 곳에 또 올 수 있는 귀한 걸음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창원에서를 넘어서 사실은 경남의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는데도 목소리도 내시고 역할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조례 제정을 추동하는 데 했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향후 어떤 과제들이 우리 창원을 포함해서 경남 전체 혹은 다른 마을교육 공동체도 필요한지 선생님이 평소에 그 고민했던 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경남 지역에서도 창원 지역이 마을학교, 그러니까 김해 지역과 마을학교를 시작하기 처음 스타트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1년 뒤에 이제 이것들을 했긴 하지만 그 속에서 그냥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이제 특히 마을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그 민간학 협력이라는 그 지점에서 네. 항상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원래 이제 이 마을학교, 이 학부모로서의 사실 그 존재로만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주민자치에도 들어가고 또 시나 도의 그런 이제 시민 활동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참여를 했지만 거기서도 다시 좀 한계를 느꼈어요. 네. 결국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것들은 이제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또 인력과 이걸 네. 다 해소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제도화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제도화하자. 예, 그래서 이제 경남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제 만드는 거에 이제 경남의 또 마을 교육 활동가들과 그다음에 또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올해 7월 네. 7월 달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또 사람들마다 집중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이제 합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시간적으로 우리 공통에 필요한 거에 합의 사실 그까지는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공론화를 할 때도 그럼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한대산들의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저의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올렸고 이제 그 이후에 공론화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경남 지역의 마을 교육 활동가들의 또 의견 다시 수집하고 그래서 또 의원님께 다시 전달하고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을 몇 번을 해서 수기와 공론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네. 일단 공론화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시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제 먼저 이건 저의 개인의 지금 생각입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결국은 저같이 민간에 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열정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결국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가진 분들이 서로 협의하고 소통해야지 사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에서 민간학 거버넌스에 대해서 사실 네. 실질적인 그냥 서류상으로 논의해야 된다. 회의가 뭐 월 1회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거기 안에서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의 이제 장점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부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 그쪽에 좀 많은 이슈를 했고요. 네. 사실 하다 보니까 뭐 저 마을 교사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 사실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게 왜냐면 사실 선생님 같이 마을 교육 공동체 뭐 TV를 하신다거나 아니 그런 저서들도 많고 그런 것들은 의지해서 이제 할 수는 있는 것들인데 그 제도하고 꼭 돼야 되는 부분이 장기 계획을 세운다거나 네. 그 담당이 생겨야 된다거나 업무 담당을 할 수 있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많이 좀 중점을 뒀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유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조례를 만드는 거는 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네. 이제 그 뒷과정 그리고 이제 경남 단위의 그런 상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시군 단위로 그렇죠. 경남이 있다면 이제는 네. 기초로 내려와야죠. 네. 다시. 근데 시군 단위도 경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워질 것이라는 그래도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졌지만 근데 또 그 지자체마다의 또 각 지원청마다의 또 사항들 입장 차이, 이해에 대한 차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하수부는 좋은 의미지만 이 파도 끝도 없는 그런 과제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과제들,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해서 법령과 조례가 시작점이지만 그걸 또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들에 네.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어제도 그런 말씀 잠깐 주셨고 언뜻 나왔는데 중간 지원 조직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 그 경남은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나 뭐 마을교육지원센터나 뭐 행복교육지원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네. 지금 창원도 이제 내년에 이제 행복교육지가 시작되는데 시작과 함께 중간지원 조직이 이렇게 상수처럼 논의되고 있지는 않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간지원 조직 관련한 어떤 민간학의 논의 수준이나 또 선생님의 또 개인적 견해도 좀 포함해서. 일단 작년에 사실은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 것 자체가 경남 단위의 마을 교육 경남 사이즈. 네, 원래 경남 단위의 마을 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네라 해서 사실 공부를 했었어요. 그 네. 팀들과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네 우리 경남에. 아, 네. 뒤늦게 알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남 단위로 크고 못 칠 수 있겠는데 네, 너무 넓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근데 경남 단위에 뭔가 또 중요할 것 같고 왜냐면 또 그 중간 지원 조직끼리의 그렇죠. 또 네트워크라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해서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필요할 광역도 것 같고. 종합지원 조직이 필요하고 네. 기초도 필요하고 네. 요즘은 기초 동부. 너무 큰 데는 네. 나누기도 해요. 네. 네, 저희 인천만 하더라도 동부 뭐 서부 이런 식으로 마을교육센터를 네. 별도로 좀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창원도 지금 사실은 그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하나의 창원이긴 하지만 진해, 마산, 창원은 이렇게 세 군데 구역으로 길게 네. 조성되어 있거든요. 네. 어제 이동하실 때도 그래, 되게 멀었잖아요. 진해, 마산, 이게 창원 하나가 아니었죠. 네, 길었죠. 길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창원에 이제 행복교육지구가 된다면 그런 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세 군데가 생겨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는 관도 하고 있고 민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3위 민관하게 지금 같은 테이블에서 좀 아직 얘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좀 저희가 좀 안일한 거는 있죠. 순진하게 또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같이 협상하고 계획서를 짜겠지라는 사실 좀 그런 또 순진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안 되고 있나 보네요. 네, 아직은 안 되고 있고, 네.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되게 노력은 하지만, 네. 일단 그런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것 자체에 대한 합의는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정말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지원청의 사람, 얘는 아직은 시 차원의 사람에 대한 좀 고민은 좀 힘들다. 좀 그런 기초도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오셔야 되고, 네. 교육청에도 오시고, 거기에 네. 제일 좋은 건 마을 사람이 함께하는, 그래서 네. 그야말로 관청과 민이 함께하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네. 제일 좋고, 네. 더 나갈 수 있다면은 뭐 순천의 사례처럼 네. 그 충분히 서로 성숙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네. 민간이 중심으로 하는 것도 네. 새로운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고민 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그런 실제 지금 경남에 경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동체 협력 지원가로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또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지 정말 민간에서 이렇게 민간 단위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민간이 거기서 어느 정도의 중심을 하지 않으면 네. 이제 힘들겠구나. 네.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또 정책에 이렇게 또 네. 좌우되는 예. 그렇게 또 다른 하나의 기관으로밖에 있을 수 없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한다면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일에 동참하는 공공성을 가진 시민들에게 권한이 이양될 때, 그리고 권한이 부여될 때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속 가능하다. 중간 조직이라 하더라도 뭐 민간 대표 몇 분이 들어오셔서 형식적으로 어떤 역할 혹은 지위를 나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인간학 거버넌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부드럽게 하셨지만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데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는 전국에 우리 선생님처럼 마을교육공동체에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묵묵히를 하시는 행정에 계신 분들, 또 학교 현장에서 또 마을과 끊임없이 만나고자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다양한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자 제가 이렇게 지역을 갈 때마다, 또 마을을 갈 때마다 귀한 분들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우리 연대와 격려,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실 그분들 이전에 제가 선생님 이 마을교육공동체 TV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 고민되었던 걸 많이 해소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인터뷰했던 한 분 한 분의 그런 말씀들 중에 그 고민들과 그 해결 지점들이 다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신 되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사실 창원 지역의 마을 교사들에게 이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감히 제가 이렇게 하면서 리스트를 보더니 다들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라는 그런 겸손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마을 교육 활동을 하시는 누구나가 다 귀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가치들, 또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서로 또 배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가치로운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이 마을 교육 공동체 TV를 통해 한번 소통하는 그런 그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 이순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제가 창원 한들산들 사회적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TV가 계속 할 수 있는 응원의 힘이 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순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